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작심을 하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은수미 봐주기냐, 이 뭐냐, 이런 취지로 강하게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마찬가지로 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이 박탈되는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발칵 뒤피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이유는 뭘까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당히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공판에 나와서 변명을 했지만 앞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표정도 읽혔습니다. 자, 앞으로 은수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대법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 절차 부실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심과 똑같은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이 발칵 뒤피했습니다. 자,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데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수원고급 형사 2부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을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검찰은 유죄 무죄를 포함한 범죄 사실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했으나 대법원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가 없었고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항소했을 때 유무죄를 포함한 범죄 사실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가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피고인 측도 검찰의 항소 이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장 또한 양형 부당의 정의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전체적으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또 하나 대법원이 인용한 2007도 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기교적 판결,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줄을 이룬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원용될 수 없고 원용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하게 된 이 재판에서 대법원을 직접 비판한 겁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은수미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다.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공직자가 법정에 선 것은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수미 시장의 이 범죄 혐의는 상당히 죄질이 나쁩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무려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은수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원이 넘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범죄 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 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 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법의 판결에서 다시 한 이 재판에서 검찰은 정면으로 이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법리적인 논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은수미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게 아니냐고 검찰이 정면 반박함에 따라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으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이 좀 이상합니다. 물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는 게 옳습니다만 오늘 나온 그 조국 동생 판결도 그렇습니다. 징역 1년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8천만 원의 부당한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서 답안지를 이 응시 채용자에게 준 건데 그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돈을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고 소개해준 이 사람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정작 몸통인 조국 동생은 징역 1년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1년 6개월 징역형, 한 명은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서 돈 좀 받고 일한 사람들은 이렇게 1년 6개월 1년을 때리면서 정작 몸통인 1억 8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 정도를 가져간 조국 동생은 징역 1년만 때렸을까요? 지금 그래서 대법원이 권력에 장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검찰이 대법원을 치고 받았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은수미는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은수미 판결은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의식해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